자, 얘들아, 부정. 일단은 집합 부분을 좀 안 들었던 친구들이 들어보면 좋은, 아니면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들었던 사람이 조금 배속을 해놓고 다시 정리해 볼 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일단은 집합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해 보게 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 있잖아.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건 집합일까?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수학 점수가 100점인 사람의 모임이라면 집합일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과 수학 점수가 100점인 사람, 그러면 이 케이스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뭐 95점 정도만 맞았다 하더라도 뭐 높은 사람으로 해야 될지 아닐지가 살짝 애매한 거지. 근데 이 케이스는 아주 명확하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해. 이렇게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뭐 상세하게 예를 많이 들진 않겠지만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집합에서 쓰이는 기호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는 이렇게 주로 소문자로 나타내거든. 그래서 얘가 집합 A, 집합은 대문자로 주로 나타내는데, 집합 A의 원소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3개짜리 삼지창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B, 원소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면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해서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그어주면 돼. 알겠지? 정리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3개짜리의 기호는, 또는 짝대기가 이렇게 있든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기호에 대한 거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보면,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이 있고, 원소 나열법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으면 약간 배속을 해서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조건 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뭐 이름 그대로 원소 나열법이다 라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집합 A가 이렇게 중괄호 치시고, 뭐 그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콤마로 다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조건 제시법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집합의 원소들이 만족하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예를 들어 A 집합은 똑같은 집합을 표현해 보는데, 뭐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짝대기 바를 긋고 오른쪽에는 그 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써주면 돼. 뭘까? 4 이하의 x는 4 이하의 자연수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결국 얘랑 똑같을 테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자, 뭐냐면 집합 A, 똑같은 집합을 우리가 이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 A 집합 이렇게 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이렇게 쓰거든. 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요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집합은 순서는 상관없어. 예를 들어
똑같은 어떤 요집합이나 아니면 4, 1, 3, 2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집합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원소를 중복해서 나타내지 않아. 1, 2, 3, 3, 4 이렇게 하지 않고 중복된 건 하나만 써준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보면 집합 A.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7개 셀 수 있지? 유한개라고 하지. 우리가 이런 걸 집합의 개수가 유한개야. 자, 그런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한집합이라고 해. 어렵지 않지 용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결해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갈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B집합이 있는데, 자, 이거는 n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그 n은 자연수, 만약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어때? 1, 2, 3, 4, 5, 6, 7, 8, 9 엄청 많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이건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애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쓴다. 어떻게? 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쳐.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그 집합이 어떤 건지를 쓰는 거야. 그럼 이 케이스에서 그 표현을 해보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면 몇 개였지? 7개. 그러니까 7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에서 연결해서 그럼 만약에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하거든. 공집합.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 이렇게 써.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걸 응용해 보면 n 괄호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집합을 쓰니까 공집합을 쓰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를 묻는 거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0 이렇게 쓰면 되지. 안 어렵네, 그치? 그럼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한번 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3, 5 그러니까 너희가 구분해야 될 건 이제 너희가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 나오지 너무 친절하게 이런 것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신경 써서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중괄호가 있지. 중괄호 안에 콤마로 연결된 건 원소다라고 인식하면 돼. 그럼 여기서 원소는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 물어보면 안에 또 가로가 있어서 당황하지 말고 중괄호 안에 맨 바깥 중괄호 안에 콤마로 연결된 게 원소야.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아까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걸 봤다면 지금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한글로 쓰진 않을게.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이게 중요하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지. 얘가 B고 얘가 A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집합에 3개가 아니라 2개짜리 이렇게 나타내. 요 2개짜리는 이제 집합과 집합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의 예를 먼저 들어볼 건데 2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돼. 다시 얘기하면 A는 A의 자기 자신에 속해 부분 집합.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기억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요거의 연장선에서의 개념인데, 이번엔 집합에 등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는 뭐냐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볼 거야. 진부분 집합.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등호는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되냐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B도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A, B는 서로 같은 집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지. 정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으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뭐 같지 않으면 여기다가 또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것의 용어는 뭐냐면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그런데 A와 B가 서로 같지 않아야 돼. 우리가 그런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는 B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B의 부분 집합 중 진부분 집합을 말하는구나 라는 얘기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만약에 A 집합이 1, 2라고 해볼게. 이거의 부분 집합을 써볼게. 공집합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얘가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어떤 애? 요렇게 자기 자신을 뺀 거. 어렵지 않지? 그렇게 해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그럼 이번엔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거꾸로 유추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조금은 선생님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다른 방식으로 수업 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암기를 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일단 써보면서 결론을 좀 내려줄게. 자,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원소의 개수야. 그래서 여기가 부분 집합의 개수야.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의 부분 집합 뭐가 있어? 공집합 1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 있어. 그러면 자, 얘는 뭐냐면 공집합이 있고 이제 1 이렇게 해서 2개가 될 거야. 일단 원소의 개수가 이제 1, 2라고 해봐. 이렇게 1, 2 해서 2개가 있어.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있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이렇게 해서 4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원소의 개수가 1, 2, 3, 3개인 걸 해볼까? 그러면 어때? 이번엔 집합 표시 안 하고 빨리 쓸게.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건 1, 2, 3.
두 개인 건 1, 2, 1, 3, 2, 3. 세 개인 건 1, 2, 3 이렇게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건 16개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어떤 꼴이야? 2의 거듭제곱 꼴인 거지.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 개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진부분집합은 몇 개가 될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 뺀 거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유도하는 방법은 저 뒤편에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유도를 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도면 따로 예를 들 만한 내용은 특별한 건 없으니까 실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나머지는 우리 오늘 시험 보는 거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면 되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나열하는 게 조금 찝찝해서 원래 수업했던 방법의 설명으로 하나 해줄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라는 애가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자, 그러면 약간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거의 부분집합을 결정할 때 중학교 때 했던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부분집합을 1을 이제 그 부분집합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몇 개? 2가지. 그 다음에 2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되니까 이것도 2가지. 3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되니까 이것도 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가지, 2가지, 2가지 각각마다니까 곱하는 거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다 이런 소리인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해볼게. 자, 내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볼 텐데 1, 2, 3이야. 그러면 1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을지 안 넣을지, 2를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돼. 다시 이제 3을 각각마다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되고, 3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돼. 그리고 3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되고, 3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케이스의 집합은 뭘 말할까라면 요 라인 타고 온 거지. 그러니까 1 넣고 2 넣었고 3 안 넣었으니까 이걸 말해.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그러면 몽땅 포함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뭘 말할까? 1 없고 2 없고 3 없으니까 공집합을 말해.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원소마다 넣을까 안 넣을까 2개, 넣을까 안 넣을까 2개, 넣을까 안 넣을까 2개니까 2가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개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이제 특정 원소를 넣냐 안 넣냐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도 활용하고 이해하기가 편해.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2는 반드시 포함되고 4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 물어보면 했던 거 봐봐. 1은 반드시 넣을까 안 넣을까 결정해야 되는 게 2개. 2는 넣을까 안 넣을까를 고민하지 않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1가지. 3은 넣을까 안 넣을까 2가지. 4는 안 넣어야 되니까 1가지. 5는 넣을까 안 넣을까니까 2가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원소의 개수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개수를 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안 넣어야 될 개수도 뺀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까? A가 1에서 10까지 거기에서 2, 3은 반드시 포함되고 7, 8, 9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라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거 2개, 반드시 넣지 않아야 될 거 3개 해서 2의 5승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게 이해할 거라 생각해. 자, 여기서 일단 하나를 끊고 그 다음에는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거 또 하나를 올려주도록 할게.